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험해결사 이담규입니다.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데 이 100세 시대에 사고와 질병 위험에서 100% 안전할 수는 없겠죠.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보험 상식, 오늘도 보험해결사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든든한 보험 전문가 두 분 나와 계시는데요. 02-2000-4949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범록 전문가, 이창현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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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도 여러분의 보험 고민 말끔하게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02-2000-4949로 지금 전화 주세요. 네, 보험 때문에 울고 웃는 가족들 이야기 오늘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곳저곳 돈 나갈 일도 너무 많고 월급은 통장을 스쳐가고요. 보험료라도 줄일 수 없을까 이런 고민 많이 하시죠. 보험료 줄이고 싶은 보험해결사 가족들의 이야기 지금 만나보시죠. 좋다. 여보, 내가 여기 와서 미생물 찜질을 해보니까 아팠던 게 싹 가지고 온몸이 개운한 것이 아주 날아갈 것 같아요. 아, 너무 좋다. 우리 여기 온 거 너무 잘한 것 같아. 그런 것 같아요. 아, 참. 내 친구가 그러는데 무해지 보험이 있다던데? 무해지 보험? 아니 그게 뭔데? 보험료 납입 기간 중에 돌려받는 해지 환급금이 적은 대신 보험료를 할인받는 상품이래요. 아니 보험이야 다 거기서 거기 아닌가? 어차피 만기 되면 보장받는 거는 똑같고 납입 기간 중에만 해지 안 하면 되는 거니까 뭐 계속 보험 유지할 생각이면은 아유 됐어요 됐어 왕여사. 아 여기까지 와서 그런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그냥 쉽시다. 아 시원해. 아우 좋다. 여보 너무 좋아. 아이고 여기가 아주 시원하지 아주 천국이구만 천국이야. 아이고 여기만한 곳이 없지. 아버지! 여기 완전 좋은데요? 지금 평생 회원권 할인을 한대요. 아빠, 확 가입해버리자. 며칠 안 남았대요. 나야 뭔 힘이 있냐. 너희 엄마한테 말해봐라. 엄마. 안 돼. 안 그래도 살림 빠듯한데. 아, 엄마도 여기 좋다며. 좋은 건 좋은 거고. 아유 절대로 안 돼. 아 좋은 수가 있다. 너희들 용돈을 줄이는 거야. 그걸로다가 어떤 일을 하겠습니다. 쉬세요. 주세요. 빨리 가자. 자식들 싱겁기는. 근데 당신 정말 생각 없어? 아 나도 하고 싶지. 돈만 있으면. 아니 당신 그 아까 얘기했던 무해지 보험 있잖아. 그걸로 보험료를 좀 줄이면 어떻게 안 될까? 뭐요? 아유, 아까는 들은 척도 안 하더니만. 아유, 환자가 힘들어요. 마른 오징어도 짜면 물이 나온다는데 보험료를 적게 내는 방법은 없을까요? 듣지 않니 요즘 무해지 보험이라고 상품이 있다는데 어떤 상품인가요? 전문가님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네, 리얼 보험 드라마 만나봤습니다. 마른 오징어도 짜면 물 한 방울은 나온다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내 보험 물 한 방울 안 나올 때까지 꽉 짜는 방법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데요. 무해지 환급형 보험에 대해 궁금해하십니다. 이거 뭔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전문가님. 어떤 보험인가요? 우리 기본적으로 보험 상품에는요. 중간에 이제 해지를 하게 되면 해지환급금이 뭐 10%든 90%든 발생될 수 있게끔 거기 이제 사업비가 측정이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모든 보험은 중간에 해지하면 100% 내가 돌려받는 보험 상품은 없어요. 다 손해보를 보게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내가 해지를 한다 하면은 차라리 그 해지환급금에 대한 사업비를 내지 않고 차라리 난 보장성으로 가겠다 해가지고 아예 그 사업비 자체를 뺀 그 보험 있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표준형 상품보다는 무해지 상품이 금액이 거의 한 15%에서 20%, 많게는 30%까지도 훨씬 저렴합니다. 그래서 네. 훨씬 또 우리 소비자분들한테는 가계 경제에 도움이 많이 되는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무해지 보험 설명해 주셨는데요. 일반 보험보다 15%에서 30%까지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30%라면 굉장히 큰 차이죠.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납입 기간 중에 환급금이 없으면요, 좀 가입할 때 좀 망설여질 것 같거든요.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보장성으로 우리 무해지환급형 상품을 가입하게 된다고 하신다면 네. 실질적으로 나는 이거를 뭐 어떤 아팠을 때나 뭐 다쳤을 때 그리고 수술을 할 때 아니면 입원할 때 돈을 받기 위한 상품이다 보니까 아마 가입과 동시에 중간에 해지하실 생각을 하실 분들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렇긴 하죠. 그러다 보니까 보장성으로 가입하실 때는 일반 표준형 상품보다 당연히 무해지로 가입하시는 게 훨씬 더 장점이 되실 수가 있고요. 네. 대신 문제가 되는 거는 우리 저축형으로 가입한 우리 그 무해지 종신보험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기존의 우리 표준형 상품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에 해지를 하게 되면 10%, 20%, 30% 단돈 몇 프로라도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데 무해지라고 한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10년 납짜리 상품을 가입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중간에 혹시 9년, 진짜 딱 1년이 남고 9년째 해지를 하게 되면 네. 해지환급금이 하나도 발생이 안 됩니다. 아예 못 받나요? 네, 1년 남았는데도 받을 수가 없어요. 네. 1원도 주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 같은 경우를 위해서 또 나와 있는 부분이 무해지 외에도 뭐 저해지라든지 뭐 30%, 50%, 70% 저해지 상품이 있다 보니까 꼭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보시고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보장성 보험은 무조건 무해지 환급형 보험이 더 유리하다라고 해주셨고요. 근데 종신보험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무해지 외에도 저해지 보험도 소개를 해주셨어요. 이 부분 꼭 체크해보시고 가입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럼 만기 환급형 보험 있잖아요. 이게 아무래도 보험료가 더 비쌀 수는 있지만 해지 환급형에 있어서 더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따지면 좀 무해지 보험보다 더 좋은 거 아닌지 궁금해요. 어떤가요? 보험회사는 크게 나누면 생명보험사 그리고 손해보험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생명보험사에는 이제 종신이나 연금 같은 거를 취급을 하는 전문적인 보험회사로 시작을 해서 지금 삼보험이라고 그래서 암, 뇌, 심장 같은 보험도 같이 손해보험과 같이 취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손해보험회사는 이제 불났을 때 화재보험으로 시작을 해서 뭐 화재 해상보험, 자동차 보험 위주로 취급을 하다가 삼보험, 생명보험과 같이 암, 뇌, 심장질환 같은 거 진단비, 수술비를 같이 이렇게 보장을 해줍니다. 네. 근데 생명보험 상품 같은 경우에는 만기 때 100% 이상 주는 상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간혹가다요. 뭐 150%, 200%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들 이제 클 때 네. 인생 사이클에 따라서 생명보험 가입이 필요하실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손해보험회사, 뭐 무슨 화재, 무슨 해상, 무슨 손해보험 이렇게 끝난 회사들은 전부 다 손해보험회사인데요. 이런 손해보험회사는 만기 때 100%를 넘겨서 받는 상품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아예 없나요? 예, 법으로 100%를 넘길 수가 없습니다. 뭐 99.9%, 100% 딱 받는 보험이 있을 수는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큰 맹점이 하나 있을 수 있어요. 20년 납 100세 만기. 이거는 만기가 20년 될까요? 내가 100세가 됐을까요? 내가 100세가 됐을 때가 만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뭐 내가 지금 30살이다. 그러면 100세면은 70년 뒤죠. 그럼 20년 뒤에 내가 낸 돈 100% 받는 게 아니고 100세가 됐을 때 100% 받는 거. 그거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수 있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정기납 상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5년 내고 5년 동안 보장받는 거, 뭐 20년 동안 내고 20년 동안 보장받는 거. 주로 뭐 화재보험이나 뭐 운전자 보험 이런 데가 이제 해당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이 보험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적립보험 만기 때 받으려면 이제 적립보험료를 따로 내셔야 돼요. 이런 보험이라고 해서 이제 위험 보장을 해주는 이제 보장보험료만 있는 게 아니고 플러스해서 만기 환급 보험을
받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돈을 더 내야 되는데 네. 10,000원에 가입 가능한 보험이 있다라고 예를 들어 드리면 이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10,000원만 내고 보장받는 걸 끝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한 달에 4만 원씩 더 내서 5만 원을 만들어서 뭐 네. 5년 뒤에 4만 원씩 1년 내면 48만 원 내시는 거고 5년 동안 내시면 240만 원을 더 내시는 겁니다. 그러면 5년 뒤에 내가 이거 받게 되는 돈은 내가 240만 원 더 낸 거에서 이자를 받는 게 아니고 네. 실제로 받아보면 200만 원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 그럼 손해네요. 그렇죠. 이 40만 원은 사업비로 떼가는 겁니다. 이게 은행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적금을 넣으셨는데 이거 5년 뒤에 10년 뒤에 이자는 주지 않고 보관료를 떼간다. 이러면은 이런 적금 상품에 가입하실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보험은 순수 보장형과 만기 환급형 선택이 가능하시면 만기 환급형보다는 순수 보장형으로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만기 환급형 보험보다는 순수 보장형 보험이 더 좋다라고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 무해지 환급형 보험이요, 병력사항 있으신 분들도 가입 가능한지 이것도 또 궁금하거든요. 약 드시거나 병력 있으시면 가입 가능할까요? 이제 아프기 시작하면 보험 생각 많이 나실 수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아프게 되면 보험 가입하기 참 힘드셨는데요. 최근 한 3, 4년 전부터 유병자 보험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제일 처음에 나왔던 유병자 보험은 2년 동안 입원을 하지 않으면 5년 동안 뭐 암 같은 중대질병 진단받지 않으면 가입 가능한 이런 보험들이 나왔었는데 이때는 무해지 환급형 보험이 아니고 중간에 해지에도 나오는 해지 환급형이 있는 갱신형 보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근데 갱신형 보험은 중간에 해지 환급금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지 환급금은 큰 의미가 없었을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유병자 보험도 뭐 20년 납 100세 만기 이런 식으로 새만기 상품으로 비갱신 상품으로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갱신형으로 보험을 가입하셨던 분들은 비갱신형으로 무해지 환급형으로 가입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2년 동안 입원을 하지 않았으면 수술을 하지 않았으면 가입이 가능했다면 지금은 이 기간이 3년까지 조금 더 심사를 어렵게 해주는 보험이 나왔습니다. 네. 심사가 어렵게 된다라고 하면 그만큼 보험료는 조금 더 저렴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입한 보험이 아주 쉽게 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보험이라고 하면 보험료 비쌀 수 있으니까 심사가 조금 더 까다로운 보험으로 이제 변경하시는 방법도 필요하실 수 있고요. 유병자라고 하더라도 이제 암보험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5년 동안 한 번도 안 가신 분들이랑 보험료가 똑같이 이렇게 가입할 수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입한 유병자 보험 안에 암 진단금이 있다라고 하면 암 보험은 건강하신 분들이 가입하실 수 있는 표준형 상품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필요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상해보험은 거의 모든 손해보험사가 아픈 분들이랑 아프지 않은 분들이랑 차이를 많이 안 두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험사들로 통해서 상해보험을 가입하시는 것도 필요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지금 암 진단 받으셔서 투병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암 진단만 1년이 넘었으면 암 투병을 하고 있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병이라도 투병을 하고 있는 분이라도 심사를 통해서 암 보험 추가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1년만 지나면요? 예, 근데 아, 내가 네. 지금 앓고 있는 암은 안 되고요. 뭐 다른 질병 추가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뇌졸중 진단을 받았는데 내가 암보험 가입을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럼 1년만 지나면 이분들 암보험 가입하실 수 있는 거고요. 어떤 암투병을 하고 있는데 뭐 심장질환, 뇌질환 이런 것도 가입을 하시면 이런 부분은 보장을 할 수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품을 알아보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꿀팁들 알려주셨는데요. 꼭 따져보시고 가입해보시고요. 꼼꼼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무해지 환급형 보험 가입할 때요. 보험 어떻게 설계해야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떤가요, 전문가님? 보장성으로 만약에 우리 그 무해지 환급형을 가입하신다 그러면 네. 30%, 50%, 70% 저해지보다는 무조건 이제 보장성은 무해지로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무조건 무해지요. 네네. 그래야지만 보험료를 정말로 일반 상품보다 거의 뭐 30, 40% 정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훨씬 더 유리하고요. 네. 대신에 우리 저축형으로 가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년을 납입한다고 했을 때 10년 뒤에 뭐 100%, 뭐 105%, 110% 이렇게 환급률을 준다고 하지만 9년 뭐 10개월, 9년 11개월 됐을 때 난 한 달밖에 이제 안 남았어요.
그랬을 때 해지해도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도 0원이에요. 해지환급금은. 너무 억울하죠. 네, 그렇다 보니까 우리 무해지환급형으로 저축형 종신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이 납기를 좀 짧게 하세요. 그래서 10년 납, 뭐 무조건 12년 납, 15년, 20년 납 이렇게 10년 납 위쪽으로는 아예 쳐다도 보지 마시고요. 최고 맥시멈 10년 납. 그럼 그 안에 짧게 5년 납, 7년 납도 있으니까 차라리 10년 납을 하실 거면 일단 5년 납을 먼저 해보시고 5년 납으로 해보셨다가 완료가 되면 하나 또 추가로 가입하시는 이런 방법을 갖고 가시는 게 훨씬 또 장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축보험까지 꿀팁을 주셨습니다. 나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싶으시면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보험 해결사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험 톡톡톡 시간 이어집니다. 오늘은 유사암이랑 소외감 보장 어떻게 하면 잘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볼 텐데요. 내 암보험 꼭 한 번은 점검해봐야 된다고 합니다.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생기신다면 02-2000-4949로 지금 전화 주세요. 안녕하세요. 보험해결사 현준호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암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요즘에 특히 관심이 많으시죠? 유사암 소외감 보장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사연을 가지고 한번 여러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연이 왔나 한번 볼게요. 자, 시청자 사연인데요. 30세 여성입니다. 암보험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오래전 엄마가 가입해 주신 암보험인데요. 유사암이 약하고 유방암, 자궁암도 보장이 작습니다. 자, 우리 여성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갑상선암이 포함이 되는 유사암과 유방암과 자궁암이 보장이 약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유방암과 자궁암이 가장 걱정되거든요. 그리고 80세 만기라서 보완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알려주세요. 라는 사연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특히나 우리 요즘에 보험해결사 시청자분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갑상선암이라든가 이런 자궁암, 유방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사연을 신청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이분이 어떤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지를 증권을 보내오셨는데요. 요거 지금 잘 안 보이실 거예요. 2012년도에 가입을 하셨습니다. 벌써 9년 됐죠. 만 9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가입이 돼 있냐면 일반 암 진단비가 5천만 원 가입이 돼 있고요. 유방암과 남녀 생식기암, 그러니까 유방암과 여성 같은 경우에는 자궁암이 해당이 되겠죠. 요건 2천만 원, 고액치료비암 1억 원에 갑상선암, 경계성 종양,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요 네 가지를 유사암이라고 하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과 300만 원 아주 작은 금액으로 가입이 되어 있어요. 일반 암 진단비가 5천만 원인데 비해서 유사암 진단비는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같은 경우는 300만 원밖에 가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너무 좀 형평성에 맞지 않게 가입이 되어 있는 거는 맞습니다. 자, 암보장 개시일은 90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보장이 된다는 건 익히 잘 알고 계시고 2년 미만 진단 시에는 50% 지급이 되는 상품이에요. 요즘에는 1년간만 감액 기간이 있는 상품들도 많고 감액 기간이 없는 상품들도 있죠. 유방암과 남녀 생식기암은 180일 이전에 진단을 받았을 때는 10%만 보장을 한다. 2천만 원이 가입이 돼 있지만 180일, 6개월 이전에 만약에 진단을 받게 되면 가입 금액의 10%만 주겠다. 이런 보험에 가입이 돼 있고요. 중요한 거는 또 만기가 80세 만기로 돼 있죠.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몇 가지 자료를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하나씩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사암과 소외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가장 요즘 관심 많이 갖고 계시는 갑상선암, 경계성 종양, 이게 뭐 대장 전막내암이라든가 우리 진단서를 받으면 C코드가 아니고 D코드로 발행이 되는 암일 경우에는 경계성 종양이라고 하죠. 기타 피부암 그리고 제자리암 요 네 가지를 유사암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는 예전에는 보험가입 금액의 뭐 10% 내지 20%가 지급이 되는 그런 소외감 특약으로 들어가 있었지만 요즘에는 유사암 특약을 별도로 가입을 해서 이 유사암은 일반 암 진단비와 분리해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가입을 합니다. 자, 소외감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유방암, 자궁암.
자궁암은 자궁 경부가 있고 자궁 체부가 있겠죠. 그다음에 남자는 전립선암, 방광암, 대장 전막내암 이런 것들이 소외감으로 이제 분리가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암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 가장 체크를 하셔야 될 게 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사암 특약을 별도로 가입을 해서 크게 가입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셔야 되고요. 이런 네 가지, 남자는 전립선 방광, 여자는 유방암, 자궁암, 대장 전막내암까지 포함해서 이 소외감이 일반암으로 보장이 되는지 또는 이것만 따로 분리해가지고 보장 금액을 더 작게 주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보험회사가 과연 이런 암들을 왜 이렇게 분리를 해놨을까요? 아주 예전에 2000년대 초반에는 다 일반암으로 갑상선암도 일반암으로 지급이 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2007년을 기점으로 이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은 갑상선암이 이제 유사암으로 분류가 되면서 보장 금액이 작아지기 시작했어요. 왜 작아질까요? 그만큼 많이 걸린다는 얘기겠죠. 발생 확률이 높기 때문에 보험회사들이 이런 것들의 보장 금액을 줄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반대로 얘기해서 보험회사들이 이렇게 신경 쓰고 있다면 우리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을 제대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준비를 당연히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암보장 기간 아까 80세 만기였죠? 몇 세로 해야 될까를 한번 제가 자료를 봤는데 일단 암이 얼만큼 생기는지를 한번 찾아봤어요. 국가암정보센터의 자료를 가지고 가장 최신 자료가 2019년도에 2018년도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1년에 새로운 암 환자가 24만 3,837명이 발생을 한대요. 이거를 하루 평균으로 나눠봤더니 무려 668명. 자, 요즘에 우리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 많이 하죠. 하루에 확진자 수가 500명이니 600명이니 700명이니 이런 말씀들 많이 하고 이렇게 확산이 많이 되면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자, 이 암은 전염병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데도 그냥 생깁니다. 백신 없습니다. 코로나는 백신을 맞으면 어느 정도 안심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암은 백신도 없고 전염병도 아닌데 가만히 있어도 하루에 668명이 신규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도 668명이라는 암 환자가 새로이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암 환자가 많다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지금 평균 수명이 83세까지 생존을 할 때 암에 걸릴 확률이 몇 %냐를 한번 따져봤더니 37.4%. 그러니까 3명 중 1명은 암이 걸린다는 얘기죠. 자, 보면은 남자의 평균 수명 80세까지 생존을 하면서 5명 중에서 2명, 39.8%, 40%에 육박을 하죠. 여자 같은 경우는 86세까지 생존을 하면서 3명 중에 1명.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같이 3분이 계시다면 확률적으로 그 중에 한 분은 암에 걸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보장 기간을 몇 세로 하는 게 좋을까요? 암이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는데 암 발병률을 한번 그래프를 그려봤어요. 여기 이 빨간색이 여성이고요. 파란색이 남성이고 가운데 있는 선이 남녀 평균이에요. 자, 제가 요 점선으로 네모 박스를 하나를 쳐놨습니다. 여기가 몇 세냐면 여기가 55세예요. 55세를 기점으로 암 환자의 암 발병률이 급격히 증가를 합니다. 근데 어디가 제일 높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80대의 암 발생률이 가장 높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평균 수명이 앞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만큼 암은 평균 수명, 그러니까 사망하기 직전에 암이 발견될 확률이 가장 높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평균 수명이 90세 또는 100세까지 간다면 90세, 100세의 암 발병률이 젊은 시절보다는 훨씬 높다는 얘기죠. 그러면 암 보장 기간 80세, 과연 이거 가지고 안심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80세 이후 준비를 더 든든하게 하셔야 되는 게 맞다는 얘기일 것 같습니다. 자, 남녀 발생률을 보니까 어떤 암들이 많이 걸리나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남자 같은 경우에는 위암, 폐암이 1, 2등, 대장암 1, 2, 3등이고 여기 보시면 굵은 글씨로 전립선암 있죠, 갑상선암 있죠, 방광암 있죠. 그다음에 여자 같은 경우에는 유방암, 갑상선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암들이 1등이고 자궁암, 그죠? 경부, 체부.
자,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소외감 또는 유사암에 해당하는 암들이 결국 남녀 암 전체 1위부터 10위까지를 표로 나타내 보니까 절반을 차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확률이 그만큼 높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암보험을 어떻게 준비할까를 그러면 생각을 해봤어요. 아까 우리 시청자님 80세 만기에 5천만 원의 암진단비가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리모델링해서 새로이 준비를 하든 아니면 추가로 가입을 하던 그거는 이제 경제 사정에 맞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되겠지만, 자, 보십시오. 보험기간 100세에 가입금액 암진단 특약 3천만 원에 유사암 진단이 3천만 원까지 가입이 돼요. 그러면 이 30세 여성의 경우에 4만 578원. 자, 100세까지 어떤 암이든지 3천만 원씩 보장받는데 4만 578원. 이렇게 유사암 진단비와 암 진단비는 1대1로 가입이 되기 때문에 기존 거를 놔두고 보완을 하시던 이거를 하나를 추가를 하시던 새로 가입을 하시던 가입 금액은 늘리고 줄이고는 결정을 하실 수가 있지만 소외감, 유사암 진단비는 3천만 원이 최고 한도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조금 기존 거가 있지만 보험료가 부담스러워서 일정 부분만 한번 추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요즘에 보험회사에서 여러분들이 솔깃할 만한 플랜을 하나를 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특약하고 암 진단비는 최소로 넣고요. 그러니까 100만 원만 가입을 하더라도 유사암 진단비를 1,000만 원까지 가입을 해주는 플랜이 나왔어요. 보험료가 싸겠죠, 그러면. 그리고 여기에다가 요즘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만 추가를 하게 되면, 자, 약물 치료비 요거는 갱신형밖에 아직 안 나와 있으니까 4천만 원에 일회환을 1,000만 원 넣으면 5천만 원이 가입이 되거든요.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 5천만 원에 암 진단비, 유사암 진단비 1,000만 원 가입을 해서 보험료가 아주 저렴하게 구성이 가능한데요. 자, 얼마 정도가 되냐면 30세 같은 경우는 10,000원대면 돼요. 40세도 아직은 10,000원대를 넘질 않습니다. 50세도 20,000원대면 가능하고요. 60세가 되더라도 20,000원대면 유사암 진단비 1,000만 원과 표적 항암 치료비 5천만 원까지 준비가 가능한 플랜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암 진단을 여러분들이 암보험을 점검을 하실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사암 진단비가 별도로 가입이 크게 돼 있는지 또는 소외감 진단비가 일반암 진단비에 포함이 돼서 일반암 보장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그런 것들이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암 진단비 비갱신으로 100세 만기로 준비를 하시고 또는 유사암 진단비만 추가를 하실 때는 이렇게 지금 이게 뭐 언제까지 판매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전 연령대가 10,000원, 20,000원대로 얼마든지 보완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암 진단비 이렇게 하루에 700명 가까이 매일 암의 진단을 새로 받으시는 분이 생기고 있는데 튼튼하게 준비를 하셔서 대비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백신을 맞을 수도 없고, 그죠? 암 진단비는 우리가 보험으로 든든하게 치료하는 방안을 준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일생을 살면서 암에 대한 걱정은 붙들어 매고 보험금 많이 받으셔가지고 만약에 암에 걸리시면 좋은 치료 받으실 수 있도록 튼튼한 준비를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험 해결사의 보험 전문가 현준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보험 고민 지금 바로 보험 해결사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보험이 궁금해서 02-2000-4949로 연락 주신 시청자님 기다리고 계신다는데요.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으로 연락 주셨나요? 다름이 아니고요. 네. 저희 배우자가 39살 82년생 여자인데요. 네, 아내분께서요. 네네네. 네. 예, 제 배우자가 어머님 쪽이 네. 심장 쪽으로 좋지 않아서요. 아, 외가 쪽에 심장 가족력이 있으시고요. 네네네. 네. 그래서 한 2년 전쯤인가 와이프 지인 쪽으로 보험회사 입사했다 해가지고요. 네네. 그래서 심장 관련 쪽으로 모두 다 보장해주는 보험이 있다고 해서 네. 그 지인분 통해 가지고
배우자, 암내, 심장 모두 뭐 빠짐없이 가입을 네. 해보거든요. 네, 빠짐없이 가입을 하셨을까요?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뉴스 보니까 그런데 이제 부정맥은 그 진단비나 수술비 모두 안 된다고 할 수 있다고 해서 제가 네. 부정맥 쪽으로 관련해서 걱정이 돼서 그렇죠.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게 해서 전화드렸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심장 쪽 가족력이 있으시고 부정맥은 이 심장 질환으로 다 보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럼 혹시 아내분께서 최근에 병력 사항이나 드시는 약 있으실까요? 그 와이프가 네. 5년 동안 뭐 근육통이나 뭐 이제 역류성 식도염, 뭐 비염, 네. 감기 정도로는 통원한 적은 있어도요. 네네. 큰 병은 없었고요. 큰 병은 없으셨고요. 네네네. 약도 아무것도 안 드시고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다행히 아내분 너무 건강하시고 일단 심장 쪽 질환 잘 보장되는 걸로 저희가 꼼꼼하게 찾아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전화 끊으시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께서 아내분 보험을 대신 문의 주셨는데요. 일단 외가 쪽에 심장 가족력이 있으셔서 이 부분 탄탄하게 대비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부정맥 잘 보장되는 보험으로 부탁을 해주셨습니다. 지인분 통해서 빠짐없이 가입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것 좀 점검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전문가님 정말 빠짐없이 다 돼 있었나요? 일단 조금 네.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보면서 상담을 조금 더 진행을 해드릴 거고요. 네. 지금 가입하신 보험이 지금 한 보험사에 일을 하시는 분들 통해서 많이 가입을 하셨어요. 네, 친구분 통해서 하셨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전에 2008년도에 가입하셨던 것도 하나는 H생명이고 하나는 H손해지만 실질적으로 한 회사에 근무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무슨 손해보험 한다, 무슨 생명보험 한다라고 하면 다룰 수 있는 항목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생명보험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뭐 자동차 보험 같은 걸 못 하시니까 딱 한 회사만 정해서 손해보험사를 팔 수 있게 해준다든지 또 손해보험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종신보험 같은 걸 못 파시니까 딱 한 군데 보험사만 정해서 생명보험사를 이제 팔 수 있게 해주는데 거의 네. 같은 계열로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H생명, H손해도 한 분한테 가입을 하셨고 일단 가입 시기도 똑같은 시기로 가입을 하셨어요. 일단 그 가입하신 걸 보시면 네. 둘 다 25년 납 100세 만기로 가입을 하셨고 처음에 그 H생명 유니버셜 CI 보험 같은 경우에는 89,550원, 일반 사망 5천만 원 있고 또 상해 사망, 교통 상해 사망 있고 그리고 중대한 진단비는 CI 진단비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중대한 뇌졸중이나 중대한 심근경색 같은 거 이제 그때 받으실 수 있는 보험이고요. 이때도 가입하셨을 때 심장 쪽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급성 심근경색 6천만 원 가입을 하셨고 뭐 뇌출혈, 뇌졸중도 합쳐서 6천만 원 가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H손해에 이제 실비가 포함된 보험을 가입을 하셨는데 똑같이 25년 납 100세 만기로 55,880원에 가입을 하셨고 그리고 이 안에 16대 질병 수술비를 추가를 해서 가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을 쭉 가입을 안 하시다가 네. 2019년도에 또 보험을 많이 가입을 하셨어요. 오랜만에 하셨네요. 네, 그렇죠. 10년 만에 하셨는데 이제 S화재 안전운전 파트너 보험이라고 그래서 이제 운전자 보험을 하셨는데 이 안에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그리고 변호사 선임 비용 벌금이 있는데 딱 3만 원에 가입을 하셨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만기 때 뭐 70% 이상 돌려받는다라고 해서 가입을 하신 것 같은데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보험 실질적으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변호사 선임 비용, 벌금 이거 합쳐도 5천 원이 채 안 되는 금액입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보험료 처음부터 많이 내시지 마시고 딱 내가 보장받는 보험료만 가입하셨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후에 또 H손해보험 3군데를 가입을 하셨어요. 퍼펙트 플러스 종합보험 새만기 상품으로 30년 갱신 상품으로 딱 10만 원 가입을 하셨고 일반암 진단, 유사암 진단 900,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 1,500, 뇌혈관 1,500 이렇게 가입을 하셨는데 일단 왜 유사암이 900만 원이냐면 네. 조금 있다가 이제 계속 받는 암보험 가입을 하실 때 여기 유사암 100만 원을 넣으셨습니다. 그러면 900만 원 더하기 100만 원 합치면 1,000만 원인데 이 회사 한 군데에서 유사암 받아주는 게 1,000만 원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900만 원, 100만 원 가입을 하셨고 계속 받는 암보험은 30년 납 100세 만기로 7만 원으로 일반암 2천만 원 그리고 재진단암 1,000만 원에 가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H손해 든든한 간병보험 가입하셨는데
65,340원. 이제 이것만 이제 적립보험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아쉬운데 일단은 사망보험금 1억 있고 장기요양 등급 1등급 3천만 원, 1에서 2등급 2천만 원, 그리고 1에서 4등급 1천만 원 이렇게 가입을 하셨는데 장기요양 등급 1등급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우리가 간병보험 생각을 하면 이렇게 진단금 딱 주고 끝나는 보험보다는 간병인을 또 원하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은 이때는 좀 가입을 하실 때 조금 잘못하신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님 아내분께서 정말 빠짐없이 보험 잘 가입 중이신지 저희가 점검을 해드렸는데요. 보험의 개수는 많았는데 정작 부족한 보장이 많았습니다. 일단 보험 6건이나 가입하셨는데요. 월보험료 41만 원을 내고 계셨고요. 근데 그에 비해 없는 보장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암보장, 이대보장, 간병보험까지 가입을 하시긴 하셨는데 저희가 좀 더 채워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중요한 점이 부정맥을 언급하셨는데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로는 이거 보장받을 수 없다고 들었거든요. 왜 부정맥 보장 안 되는 건가요? 저희 보험 해결사를 자주 보셨던 시청자분들이라면 네. 유사암 진단비, 그리고 뇌혈관 질환 진단비,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중요하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뇌출혈 진단이 뇌에 관련해서 가장 작고 그리고 여기에 뇌경색 등을 포함한 게 이제 뇌졸중 진단이고 이것보다 더 큰 게 뇌혈관 질환 진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혈관 질환 진단이 가장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은 급성 심근경색보다는 범위가 훨씬 큽니다. 하지만 허혈성이라는 말은 피가 좀 적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근데 부정맥 같은 경우는 피가 적게 들어가서 생기는 게 아니고 맥이 이제 부정기적으로 뛴다 그래서 부정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심장 질환을 제대로 보상받으시려면 심혈관 질환을 이제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심혈관 질환이요. 네, 심혈관 질환 진단비가 네. 따로 있습니다. 이 진단비가 있는 손해보험회사는 딱 한 군데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심혈관 질환 수술비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많이 이제 들으셨겠지만 2대 질환 수술비, 5대 수술비, 뭐 100대 수술비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에 대수술비로 들어가는 거는 심장 질환 수술도 포함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때는 심장 부정맥 수술비도 포함이 되지만 허혈성 심장 질환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허혈성 심장 질환이 부정맥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만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이 부정맥에 관련된 진단비, 수술비 그 어떤 것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이 이 부정맥도 제대로 진단비를 주고 수술비도 주고 이렇게 확인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내 가족들 중에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그러면 부정맥으로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보험 진짜 심장질환 진단비 100% 다 주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들으셨죠? 이 심혈관 진단비로 가입을 해야, 심혈관 질환 진단비로 가입해야 이 부정맥 보장된다고 합니다. 부정맥 보장되는지 궁금해하셨는데 이 부분은 꼭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 아내님께서 간병보험 가입하셨어요. 근데 이게 장기요양 진단비가 나오는 보험이거든요. 간병보험 좀 생소하실 것 같은데 이거 어떤 보험인가요? 간병보험이라고 해가지고요. 시중에 우리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님들 정말 이걸 잘 구별할 줄 아셔야 돼요. 네. 첫 번째 이 모든 치매부터 아니면은 뭐 간병부터 해가지고 내가 간병이 쓰는 때부터 해가지고 다 포함되는 간병인을 지원해주는 보험이 있고요. 그리고 치매보험을 포함하지만 간병인을 쓸 때는 지급을 안 해줘요. 그냥 내가 장기요양 등급이 됐을 때만 지급해주는 우리 쉽게 얘기해서 이제 장기요양 진단비를 주는 보험이 있고요. 네. 가장 밑에 있는 게 그냥 치매나 뭐 파킨슨이나 이런 걸 걸렸을 때 진단비를 지급해주는 그런 보험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다 그냥 통틀어가지고 우리 시청자님들은 거의 그냥 간병인 보험이라고 하시는데 쉽게 설명드릴게요. 장기용 등급 1등급 굉장히 받기 어렵다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1등급은 뭐냐면요. 그냥 누워 있으신 상태예요. 아, 그 정도로요. 산소호흡기도 꽂으시고 그다음 대소변 당연히 안 되고요. 식사도 당연히 안 되고 옷 갈아입기 전혀 안 됩니다. 이게 이제 그냥 누워 있는 상태 1급이고요. 2단계는 그럼 어떤 거냐면 내가 먹는 거 아니면 대소변 가리는 거, 옷 입는 거 이게 안 되는 상황이에요. 예, 누워 있진 않아요.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긴 하죠. 3단계는 뭐냐면 이 중에서 가장 큰 대소변이라든지 아니면 네. 식사 이런 게 이제 안 되세요. 근데 4단계는 뭐냐면 남의 도움 없이 옷 갈아입는 거라든지 식사 이런 게 어려운 상태예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1등급 장기요양 1등급에 뭐 3천만 원, 5천만 원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물론 치매나 이런 부분은 다 보상이 될 수 있겠지만 내가
간병인이 정말 간병인 보험이 필요하다고 하실 때는 내가 다치든 혹은 아프든 했을 때 내 간병인을 쓰고 싶을 때 그냥 쓸 수 있는 그런 보험을 가입하시는 게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항상 이 장기 간병에 대한 간병보험에 대한 거는 이 범위에 따라서 보장 범위가 정말 다르기 때문에 꼭 이걸 체크하시고 가입하시는 걸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간병보험을 소개해 주셨는데 일단 보장받기 쉽지 않은 보험이고요. 보장 범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보장 범위를 꼭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근데 간병보험만이 문제 아니었거든요. CI 보험도 있고 갱신형 보험도 있었는데 이거 점검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해주셨잖아요. 좀 다 해결되는 해결책 어떻게 준비해 오셨을까요? 일단 저희가 실손 의료비 보험을 단독으로 바꿔드렸습니다. 네. 일단 손해보험사 실손 상품으로 해드렸는데요. 실손보험은 뭐 생명사로 가입할 수도 있고 손해보험사로도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보험사 상품 같은 경우에는 통원 20만 원이 한도입니다. 왜냐하면 실비보험은 손해보험에서 일단 시작한 보험이다라기 때문에 생명보험에서는 20만 원까지 한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 전문가들이 실손보험은 거의 다 손해보험을 해드린 이유는 네. 손해보험으로 가입하셔야 25만 원 통원으로 이제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식으로 해드렸고요. 그리고 A 손해보험 건강보험을 해드렸습니다. 20년 납 100세 만기로 해드렸고 일반암 진단비 1,000만 원, 유사암 진단비 1,000만 원, 그리고 뇌혈관 질환 진단비 1,000만 원, 심혈관 진단비 1,000만 원, 뇌혈관 수술 2,000만 원, 심혈관 수술 2,000만 원 해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서 나오는 심혈관 질환 진단비 1,000만 원은 부정맥도 포함하는 진단비고요. 저희가 네. 이것보다 조금 더 넣고 싶었지만 일단 한도가 1,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나이도 있으시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가장 일단 1,000만 원 한도는 크게 해드렸고요. 만약에 이제 나중에 다른 보험사에서 심혈관 질환 진단비가 추가로 나온다든지 아니면 이 회사에서 조금 더 한도를 더 받아준다라고 그러면 한도를 조금 더 넣어드릴 그런 예정이 있고요. 그리고 일반암 진단비, 유사암 진단비 1,000만 원을 넣어드린 이유가 일단은 한 회사에 진단비 뭐 1,000만 원, 2,000만 원 한도가 끝이에요. 근데 여러 군데 회사를 하면은 뭐 3,000만 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저희가 이 보험사에 각각 1,000만 원씩 넣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비손해보험, 건강보험 20년 납 100세 만기 월 납입 71,608원으로 넣어드렸습니다. 여기가 일반암 진단비 4,000만 원으로 넣어드렸는데 일단 이 39세 여성분 이 보험회사 비손해보험회사가 일반암 네. 진단비가 제일 저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암 진단비 기존에 5,000만 원 가지고 계셨는데 아까 비손해보험으로 1,000만 원 넣어드리고 그리고 이 비손해보험을 다시 4,000만 원 넣어드려서 합쳐서 5,000만 원 해드렸고요. 그리고 유사암 진단비 1,000만 원 넣어드려서 보험사 합치면 2,000만 원 그렇게 넣어드렸고 뇌혈관 질환 진단비 2,000만 원 넣어드렸고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도 2,000만 원 넣어드렸습니다. 아쉽게도 이 네. 허혈성 심장 질환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정맥에 관련된 진단은 따로 안 되는 게 조금 아쉽지만 네. 그래도 일단 협심증이나 급성 심근경색 보장이 되기 때문에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 2,000만 원 추가로 넣어드렸고요. 시손해보험사 건강보험 저희가 20년 납 100세 만기로 38,605원으로 넣어드렸습니다. 상해 종수술비 1,000만 원, 질병 종수술비 1,000만 원, 그리고 112대 수술비 1,000만 원 넣어드렸는데요. 기존에 상해 종수술비가 없으셨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해 종수술비는 추가로 해드렸고 그리고 여기 112대 수술비, 아까 대수술비는 심장수술도 포함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있는 112대 수술비도 심장수술 마찬가지로 포함이 되고 그리고 질병 종수술비도 심장수술 포함이 됩니다. 저희가 이런 식으로 해드렸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간병보험을 하나 더 추가를 해드렸는데 네. 일단 20년 납 20년 만기로 저희가 해드렸습니다. 보험료는 11,541원인데 아까 이제 운전자 보험 3만 원으로 가입을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일단은 딱 운전자 보험은 변호사 비용, 벌금, 합의금 요 세 가지가 있으면 운전자 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보험 안에는 2,283원 추가를 해서 운전자 보험 성격도 같이 띄는 간병보험으로 해드렸고요. 일단은 간병인 지원보험은 이 비갱신으로 파는 회사가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아까 간병보험으로 65,000원 정도 내고 계셨는데 일단 간병보험이 10,000원 정도 수준으로 내가 질병으로 병원에 있든 다쳐서 상해로 병원에 있든 간병인을 180일까지 보내줄 수 있는 보험을 간병보험, 운전자보험 섞어서 저희가 리모델링 해드렸습니다.
네, 시청자님 아내분 보험을 총 5건으로 리모델링 해드렸는데요. 일단 보험료 정말 많이 줄었습니다. 반 이상 줄어서요. 22만 원이 줄어서 18만 원 됐거든요. 보험료 부담이 적어졌기 때문에 매우 만족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궁금해하셨던 부정맥 보장까지 잘 되는 심혈관 진단비 저희가 가입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요. 이 혈관 질환 보험을 2가지로 나눠서 가입을 해주셨는데 회사를 분리하면 좋은 장점들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정확히 장점이 뭔가요? 제일 큰 장점은 뭐냐면요. 가입 한도를 우리가 늘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A 손해보험에는 2천만 원, 한 보험 상품에 2천만 원까지 가입이 안 되고 B 손해보험에 또 2천만 원 가입이 가능하다면 우리는 A, B로 나누게 되면 4천만 원을 가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이거를 한 회사에다가 그냥 주구장창 가입을 하면은 누적도 잡히고 더 이상 가입할 수가 없는 그런 단점이 좀 생기는 부분이거든요. 네. 또 두 번째 우리 장점은 뭐냐면 A라는 손해보험사는 우리 상품에서 보신 것처럼 심혈관 진단비를 보상을 해주지만 B라는 손해보험 심혈관 진단비 말고 허혈성 심장 진단비를 진단해주는 그런 상품인 거예요. 그럼 한 회사만 가입하게 되면 또 이 2가지를 또 같이 못 섞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입을 하시게 되면 물론 암도 그렇고 어떤 담보든 가장 그 핵심이 되는 내가 가족력이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보험사, 이 중요 특약만 같이 나눠서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예. 네, 이렇게 보험사를 나눠서 가입하면요. 보장 금액도 더 커진다고 합니다. 꼭 따져보시고 가입을 하셔야겠죠. 그럼 리모델링 키포인트 마지막으로 짚어볼 텐데요. 전후 비교 좀 해주실까요? 네, 암 진단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우리도 5천만 원, 그리고 유사암 같은 경우에 1,000만 원 정도 돼 있으셨는데요. 요거 변경 후 같은 경우에는 일반암 같은 경우에 똑같이 5천만 원으로 이제 변경이 되셨어요. 네. 네, 유사암 같은 경우가 한 2천만 원 정도로 1,000만 원 정도 늘어난 이제 내용이고요. 심장은 기존에는 우리 수술만 왜냐면 여기는 이제 부정맥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네. 심장 부정맥에 대한 수술만 2천만 원인데 요 다음에는 진단에 대한 부분. 왜냐면 부정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청자님들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수술을 동반하지 않고요. 약물로만 치료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약만 치료했을 때는 수술비를 전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꼭 진단비를 같이 갖고 가셔야 되는 그런 또 핵심적인 포인트로 우리가 또 리모델링 해드렸고요. 또 뇌혈관 질환을 보시게 되면은 기존적으로 우리가 1,500만 원 기존에 돼 있고 수술비 2천만 원 돼 있었는데 기존에 이제 진단비가 3천만 원, 수술할 때마다 2천만 원씩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세팅을 좀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기타 수술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우리가 보시게 되면 뭐 질병 수술이라든지 16대 질병 몇 대 수술이 16대, 그러니까 16개만 해주느냐, 112개를 해주느냐 범위가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좀 늘려드렸고 우리가 또 가장 좀 핵심으로 보셨던 그 부분, 간병에 대한 부분이 기존에는 장기 요양 진단금에 대한 부분만 해줬다고 한다면 그리고 기존에는 이 리모델링 후에는 간병인 지원, 간병인을 아프건 다치건 했을 때 쓸 때마다 바로바로 지원해주는 그런 특약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보험료에 대한 부분은 기존에 거의 한 40만 원 넘게 내시고 계셨는데 금액을 한 22만 원 정도 감소시켜서 한 18만 원 정도로 저희가 킵을 좀 해드렸습니다. 네, 18만 원이면 정말 많이 줄었죠. 저희 마지막으로 보험 해결사 한마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보험료도 다이어트가 필요하다라고 해주셨어요. 전문가님 왜 이렇게 정리해 주셨을까요? 일단 살이 찌면 네. 건강에 안 좋듯이 보험료도 많이 내면 가계 경제에 좋지 않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필요 없는 갱신형 보험 같은 경우가 이제 제대로 가입되는지 한번 보시고 일단 적립보험료 무조건 안 좋습니다. 적립보험료는 빼실 수 있으면 무조건 빼시고 그리고 담보 같은 경우에 이제 불필요한 담보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필요 없는데 비싼 담보들 줄일 수 있으면 줄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내 보험도 물 한 방울 안 나올 때까지 꽉 짜는 방법 궁금하시죠? 이런 보험료 다이어트 저희 보험해결사에서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전화 주세요. 오늘 상담 여기서 마칩니다. 방송이 끝나도 0220-4949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